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인 묵시의갱신입니다. 묵시의갱신 한방에 정리하자.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누구도 임대기간 만료 전 계약 연장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을 말합니다. 즉 침묵하는 사이에 새로운 법률이 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묵시의갱신 중 임차인이 상황이 변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로또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낮은 월세로 이동하는 경우이거나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이 장사나 공장 경영이 잘 되거나 또는 안 돼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낯을 붉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묵시갱신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 이외에 상가, 창고, 공장, 땅 등의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묵시갱신이 규정되어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이 규정하지 않는 사례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됩니다. 묵시의갱신이 성립하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계약 만료 전 계약의 갱신, 거절,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을 때 각각 성립합니다. 민법은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이 이의 없으면 성립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묵시의갱신의 계약 조건은 3법 모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제한적 해지권 발생 요건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달간 임대료를 연체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달간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즉시 발생합니다. 새로운 법정 갱신인 묵시의갱신의 계약기간은 민법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입니다. 묵시의갱신 중 해지권자와 행사 시기는 민법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언제나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 가능하며 묵시의 갱신 기간 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민법은 임대인은 통지 후 6개월, 임차인은 통지 후 1개월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차의 묵시의갱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적용되는데 구별 기준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월세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하여 구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역별 차등이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만 살펴보면 2018년 1월 26일 이후부터 2019년 4월 1일 사이에 최초 임대차 약정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6억 1천만원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4월 2일 이후에는 9억 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9억을 초과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규정은 대통령 명의로 시기에 따라 금액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최초 약정 임대차 계약일에 귀속하여 금액 및 지역별로 잘 따져서 묵시의 갱신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지 유능한 중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연계하여 알아두시면 좋은데 분량이 많아서 한편으로 제작하는데 어렵고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제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묵시의 갱신 한방에 정리하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